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이버 공간이 차지하는 부분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돼서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CSI 시간에는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주필환 수사관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이버수사과의 업무는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국 검찰청 사이버 범죄 사건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 최신 동향을 파악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최신 사이버 수사 인프라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최신 사이버 추적 기술 교육을 통한 수사 인력을 양성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유관 기관 협력 및 국제 수사 공조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검찰청 사이버 수사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원하는 사건 유형으로는 사이버 테러나 해킹, 악성 코드 유포와 같은 컴퓨터가 범죄 대상이 되는 유형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로 예를 들면 온라인 사기, 도박,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사건들을 주로 지원합니다. 사이버 범죄가 전국 검찰청에서 접수되면 저희 수사관은 악성 코드나 로그 분석, 빅데이터 분석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건 해결에 단서를 제공합니다. 네. 자, 정말 날이 갈수록 사이버 수사과가 바빠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이버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나요? 2010년도까지는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안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2018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만 해도 15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악성 코드 문제인데요. 전 세계 악성 코드 수집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악성 코드 통계가 2010년엔 4,700만 건, 2013년엔 1억 8천만 건, 2016년엔 5억 9천만 건, 2019년엔 9억 1천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M은 메가바이트로 0이 6개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엄청난 양인데요. 10년 동안 유포되는 악성 코드가 20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IT 환경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PC에서 인터넷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했으며 자료나 서버를 원격에 둘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전자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스마트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사이버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고요.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사이버를 이용한 범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과 및 사이버 전문 수사관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악성 코드가 10년 사이에 20개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 이 악성 코드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죄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017년도부터 국내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을 유지하면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5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화폐의 인기와 함께 서민을 타깃으로 하는 여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사기, 랜섬웨어, 거래소 해킹 등 가상화폐 이용 범죄가 다양화되고 범죄 건수와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의 특징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사이트를 없애고 만들거든요. 도박 사이트의 특성상 베팅 계좌나 환전 계좌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돈의 흐름을 차단한 뒤에 추징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이버 수사과에서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술을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 지금 좀 한풀은 꺾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솔깃한 소재잖아요. 나 역시도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사이버 수사를 통해서 해결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몇 가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농협 사이버 테러 사건이었는데요. 농협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이 악성 코드에 감염돼 농협 PC 270여 대를 무력화시켜서 전산 장애를 유발했습니다. 네. 농협 전산망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돼서 수일에 걸쳐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마비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수습하느라 한 달 동안 팀원들과 함께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예. 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대검찰청의 사이버 수사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2014년 12월 한국 수력 원자력 도면 유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해당 사건은 한수원 내부 인터넷망이 해킹돼서 원전 설계도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방사선 노출 수치, 직원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었습니다. 한수원을 해킹한 해커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100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원전 자료를 계속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실제로 석 달 뒤 한수원 원전 도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 합수단에서 수사했고 네. 사이버 수사관은 대부분의 증거 자료를 분석해서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임을 밝혀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랬었죠. 수사관들은 편안한 연말이 아닌 주말, 휴일 모두를 반납하고 수개월간 많은 고생을 했지만 네. 불평 없이 각자 임무에 충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건을 진행할 때는 수사관들의 분업과 협업,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면에서 많은 파장을 낳았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또 알만한 사건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2013년 6월경부터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과 대부분의 직원이 직접 파견을 나갔습니다. 예. 수사팀 일원이 되어서 트위터,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 그리고 댓글 등 관련 로그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사건 해결에 힘썼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 사건과 함께 사이버가 정치나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 사이버 범죄 수사만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베테랑 수사관이신데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인지 듣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수사팀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사이버 수사과에서 분석한 결과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거나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할 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예. 특히 대형 사건을 하다 보면 각자 업무가 분업화되어 서로 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네. 그때 팀원이 한마음 되어 사건에 집중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네.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동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신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분석 및 수사 기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싶습니다. 네. 참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사이버 범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팀원들과 활발한 협업 그리고 국제 공조까지도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의 앞으로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 주필환 수사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